오늘장 저항받는다, 현금화 비중 늘리자라는 조언 주셨네요. 자, 이어서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식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어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장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런데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매도 포지션을 잡았더라고요.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어제 이 5G 장비주들이 정말 시장을 휘어잡았는데요. 전문가님이 주셨던 오이솔루션 무려 10% 넘게 올랐고요. RFHIC는 14%가 넘는 상승,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외국인들의 시장의 매도 포지션이요. 과연 글쎄요라는 말씀으로 좀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실제적으로요. 수급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고점을 막기 위한 방식보다는 쇼커버링 부분에서 V자 반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것들 부분에 대한 선물시장 쪽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실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포 매수를 잡았던 부분에 대한 청산성, 이익 실현 부분인 거지 이게 고점을 완벽하게 막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V자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완벽하게 다 청산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막혔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2월달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시장 쪽에서의 과연 강한 강세 부분이겠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부분에 대한 영향력과 기술 부분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적으로 위쪽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올라가는 진폭도 이제 만만치 않게 앞에서 여기서 한 0.5%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는 올라오는 폭 자체가 0.5로 잡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끝까지 과열을 완전히 위쪽으로 한번 뚫어버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토요일이겠죠. 미국 증시 주봉 캔들을 만드는 입장에서 윗골이 달리기 어렵다. 결론 우리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차 공격에서 추가 상승이 열려있다라고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고요. 이분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어떤 표현에 대한 확진이 됐냐면 코로나19 부분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경제 둔화가 만약 이제 다음 주부터 줄줄이 하나 둘씩 각 나라별로 발표가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발언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화답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확장 추세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딱 올라타는 모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 눌림목 부분도 강력한 방어 쪽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은 위쪽을 완벽하게 막혔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본다라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면 이번 주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계속 열어놓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고점 타켓치를 예측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2월 옵션 만기 부분에서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특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속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매도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선물시장 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제 또 매도 우위였죠. 그런데 시장은 반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각적인 측면보다는 숨어있는 부분에 대한 현선물에 대한 스프레드 이용을 해서 수급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이 뭔가 물음표가 되시고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면 저도 이 숨어있는 걸 찾아내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어제 특징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바스켓이 비어있는 금융투자 창구 쪽이 시장에 대한 매수 스위칭이 되고 매수 공격을 한다면 그날은 영락없이 당분간은 좀 올라온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2월 옵션 만기 부분을 오늘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현물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선물 시장 쪽 부분에 포인트가 좀 걸려질 것 같은데요. 이벤트 상으로 위쪽을 한번 열어놓고 판단을 해보면 실제 2월 옵션 만기 쪽 같은 경우 오늘 당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 공격 쪽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 어느 한 곳이라도 매수가 들어오면 됩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일 때 특징이 좀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 쪽에 대한 매수 또는 실제 선물 시장의 매수 또는 현물에 대한 매수 이 세 개 중에 어느 한 조건이라도 매수만 들어오면 오늘 위쪽 상단이 좀 열리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필식 선물 변곡가 쪽으로 곧바로 넘어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쪽 상단이 현재 기준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303.30포인트에 대한 돌파 포인트를 잡겠는데요. 어제 이미 위쪽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관 쪽의 스위칭이 나왔고 외국인들 역시도 올라오면서 익절 부분들로 청산비율을 좀 잡았지만 그 포지션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상단을 좀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럼 메꾸기가 되어 있다 완벽하게 해외하고의 키높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놓고 보고 유럽 시장을 놓고 보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키높이가 아직 상승마디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은 제자리로 완전히 가져다 놓았다. 이제 경제지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민하게 즉각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3.30포인트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공격을 할 경우에 위쪽 부분은 저는 빵 뚫리면서 위쪽으로 갔다가 눈치를 보면서 이 303점 위쪽에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주도를 한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위쪽이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말씀드렸는 1차 변곡가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를 늘 잡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돌파 안착 시 그럴 경우에는 2포인트보다 조금 더 열린 상태, 그렇다고 하면 305포인트 이상에서 선물 시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런 기준의 장중 부분에서는 305 이상 부분은 터치가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점 부분에 대해서는 171.70포인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301.70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의미하는 고점 부분의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요. 눌림목 부분으로만 형성이 될 뿐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앵커님에서는 조건이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301.70포인트가 이탈을 하면 실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오후에 좀 공격이 한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나왔을 때는 한 번은 파생, 트레이딩 쪽의 관점에서는 한 번은 팔고 가자. 눌림목에 대한 다시 한번 상방. 콜에 대한 대응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필싱 리뷰 쪽에서는 지난 2월 5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혼자 못 가고 있었고 시장에 영향을 받았던 기지국 쪽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도 섹터가 KMW에서 같은 섹터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좀 바뀔 것이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에서 한번 윗꼬리가 좀 달렸다. 강하게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겠죠. 재료성이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힌트 하나 또 얻어야 될 게 바로 RFHIC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헤맸고 부정적인 부분, 코로나 부분에서 신저가 부분에서 상승폭들은 가장 크게 빠르게 매물대까지 돌파를 하면서 올랐거든요. 이게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부분은 우리 그냥 아예 다 삭제하고 이제 보이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것도 돌발이었구나 하면서 자신 있게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포 떨어진다, 전 매수 우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 좀 드리면 필식 테마 같은 경우는 카메라 부품단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갤럭시 S20과 그리고 Z 폴더가 나왔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시간차 공격 부분에서 실제 가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번의 특징은 카메라에 대한 특화점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했다라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일 MLCC 또다시 하나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되어 있는 삼성전기 부분의 트레이딩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의 시장의 주도 섹터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흔든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13만 7천 원이 강력한 지지력과 손절라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저는 앞에다 현금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한 눌림목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계속 잡아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현재 가중은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삼성전기 13만 7천 원 브레이킹 부분 체크를 하겠고요. 위쪽이 완벽하게 좀 뚫려서 이번 진폭을 따라간다라면 16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MC넥스인데요. MC넥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호실적 부분을 좀 확인이 됐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좀 잘 잡고 있다는 부분인데 앞에서 아직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손절 라인 이렇게 저는 카메라 부분에 대한 특화점 이제 매출 추이 쪽으로 집중해 보겠지만 33,700원 부분이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 포트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한 종목만 더 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아직 메꾸기가 매물 부분이 발생되지 못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을 좀 열어놓고 대응해보자라는 관점이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6,75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추가적인 우상향의 트레이딩
쪽으로 나온다라는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T 쪽 상단 쪽은 오히려 한번 챙기고 이렇게 틈새 쪽에 순환매 쪽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것들 중간마디 쪽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주식